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직류 분권 전동기가 단자전압 215V 전기의 전류가 50A, 150rpm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발생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단 전기자 저항은 0.15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의 발생 토크를 물어봤어요. 토크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토크의 단위인데요. 뉴턴 메타 단위를 물어봤죠. 그러면 공식은 이런 공식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를 구해라 하면 이때는 공식이 바뀌어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얘는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고 얘는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라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을 한번 보면, 자, 요게 이제 직류 전동기에서의 유기기 전력,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회전수가, 이 공식에서의 회전수는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RPS, 초당 회전수를 줬다 하면은 요 60은 없어져야 돼요. 예, 아셨죠?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RPM의 단위의 회전수를 줬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우선 전기자 전류, 문제에서 50A 줬죠. 그 다음에 회전수 1500rpm 줬고요. 근데 유기기 전력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준 건 어떤 전압이에요? 단자 전압을 줬죠. 그럼 이 단자 전압을 이용해서 유기기 전력을 구해야 돼요. 직류 전동기에서의 유기기 전력은 유기기 전력 E는 여기 써놨네요. E는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단자 전압 215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50 곱하기 전기자 저항 0.1옴 줬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유기기 전력은 210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기 전력 210V 적용하고요. 전기자 전류 50A 나누기 2파이 곱하기 RPM 1500rpm 곱하기 60 하면은 이때 토크는 66.85Nm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의 토크예요.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그래서 뉴턴미터의 공식 구하는 거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를 구할 때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어느 변압기에 1차 권수가 1500인 변압기에 2차 측에 접속한 20ohm의 저항은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8kΩ로 되었다고 한다. 이 변압기의 2차 권수는, 자, 이 문제 변압기 문제죠. 변압기 2차 권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 보면 1차 권수가 1500, 여기 권수가 1500이래요. 그리고 2차 측에 접속한 저항, 여기에 접속한 이제 저항이 몇이래요? 20ohm이랍니다. 20ohm. 이때 이 2차에 접속한 20ohm을 1차로 환산했을 때 저항이 8kΩ. 요건 뭐예요? 8 곱하기 10의 3승ohm이죠? ohm이었대요. 이때 2차 권수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압기 권수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권수비는 이거죠.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건 이제 권수하고 저항값 줬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요게 2차 저항. 2차 저항이라고 하면 얘는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2차 저항 여기가 25ohm이 되고요. 1차, 2차를 1차로 환산한 요 8kΩ이 이 공식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10의 3승5ohm이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변압기 2차 원수, 얘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N2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자, 분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A분의 B는 C다. 요거는 이 분수의 분모와 분수의 결과값을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2분의 10은 5지요. 요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를 바꿔볼까요? 5분의 10은 2지요.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N2분의 N1은 루트 R2분의 R1이다. 요거를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바꾸면 루트 R2분의 R1분의 N1은 N2다.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2차 건수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게 분수가 분모에 가 있을 경우 분자로 올릴 때 아래 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N1 곱하기 R1분의 R2의 루트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N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1차 저항 8kΩ이죠? 8 곱하기 10의 3승 루트 2차 저항 20ohm에 루트 씌우고 1차 권수 1500 하면 이때 2차 원수는 75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권수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 나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SCR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SCR 실리콘 정류 소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거 답은 4번. SCR은 과전압과 고온에 취약합니다. 근데 여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1, 2, 3번은 SCR의 특징이 되겠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암기입니다. 44번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전도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브화 속도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유도전동기에서의 무브화 속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무브화 속도는 동기 속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물어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뭐죠?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그런데 여기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를 제어한다고 했죠? 직렬 종속법일 때는 요 극수, 문제에서 준 극수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직렬 종속일 때의 유도전동기의 무브화 속도는 두 개의 극수를 더한 것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다. 두 개의 극수 8극과 4극 줬죠? 그래서 8 플러스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때의 무브화 속도는 600rp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유도전동기에서 무브화 속도는 동기 속도를 의미하고 직렬 종속법일 때는 두 개의 극을 더해서 적용해준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1차 전압이 6900V, 1차 권선이 3000에 건수비 20의 변압기를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변압기의 최대 자속 물어봤죠. 네, 이거는 변압기에서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이 공식에서의 요 최대 자속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최대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4.44 넘겨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1차 건수도 넘겨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자속은 4.44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요 1차 건선이에요. 1차 건선분의 1차 유기기전력. 1차 건선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식이 1차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1차 건선이 적용이 된 겁니다. 만약에 2차 유기기전력을 구해라 하면 여기 2차 유기기전력, 여기 2차 건선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의 2차 건선은 요 변압기의 건수비를 이용하면 2차 건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1차 유기기전력을 주고 1차 전압이 이게 유기기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건선을 줬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유기기전력 6900V, 1차 건선 3000회, 그 다음에 주파수 60Hz를 여기다 적용하면 4.44 곱하기 주파수 60Hz 곱하기 1차 건수 3000회 분의 1차 유기기전력 6900V 하면 이때 최대 자속은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 동기화력은 부하각 델타와 어떠한 관계인가? 자, 동기발전기에서 동기화력과 부하각 델타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에서 동기화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2 곱하기 리액턴스 분의 전압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델타로 구하는데 이 코사인 델타가 커지면 동기화력도 커지겠죠. 이런 관계는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기화력은 코사인 델타와 비례 관계를 갖는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30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의 용량은 단, 전동기의 역률과 효율은 각각 84%, 86%이고 전동기 손실은 무시한다. 자, 요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보면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 전원을 공급하는 결선, V결선이죠. 그래서 V결선으로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연결한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에 삼상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선 이 한 대 용량을 구하려면 전체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전체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죠. 그죠?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냅니다. 근데 부하는 킬로와트예요. 자,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낼 때는 역률을 나눠주고요. 효율이 적용되면 효율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30 킬로와트에다가 역률 0.84 나눠주고요. 효율 0.86을 나눠줘요. 이게 뭐죠? 변압기 전체 용량입니다. 요게 V결선된 변압기 전체 용량인데 V결선된 변압기의 전체 용량은 한 대의 루트 3배예요. 우리 요거 변압기 용량 한 대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대는 넘어가면 루트 3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V결선의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식은 0.84 곱하기 0.86 분의 3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인데 얘 계산하면 0.577 나옵니다. 그래서 0.577 곱해줘서 23.9kVA 해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0.577 V결선에서 출력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여기 전체 변압기 용량에서 출력비를 곱해줘도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알 수가 있다. 어디서? V결선에서. 이렇게 V결선에서의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전체의 V결선된 전체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라는 거. 요 내용은 꼭 암기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동기 주파수 변환기에 주파수 F1 및 F2의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라 하면 다음은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해설 한번 보면 동기 주파수 변환기는 동기발전기에 전동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다. 예, 요게 동기 주파수 변환기예요. 직렬 연결함으로 서로의 동기 속도는 같아야 한다. 즉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요 공식이
직렬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수가 같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공식으로 나타낸 값이 같아야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서 물어본 게 이젠 2차 주파수분의 1차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같은 거 얘랑 이제 약분할 수 있겠죠. 얘 넘어가서 나눠주고 얘 넘어가면은 2차 주파수분의 1차 주파수는 2차 극수분의 1차 극수다.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이것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 리액턴스분의 전압으로 구한다는 거. 여기서 X는 1차로 환산한 누설 리액턴스가 되고요. 여기 E는 1차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액턴스분의 1차 전압으로 구한다는 거. 원선도가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선도에서의 원의 지름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을 PC,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자, 2차 동선 구하는 공식은 2차 입력 곱하기 슬립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슬립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죠? 그래서 2차 입력을 넘겨서 나눠주면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슬로스가 36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총 코일수는 자, 매극 매상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구합니다. 자, 문제에서 상수 몇 상이에요? 3상이죠. 극수 4극이라고 줬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 분의 총 슬로스 36 하면 매극 매상 슬로스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일수는 총 슬로스 곱하기 코일 층수 총 슬로스 36이죠. 코일 층수 2층권이네요. 나누기 2 하면은 코일수를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36입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로스 3 그 다음에 코일수 36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매극 매상 슬로스 구하는 공식은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시고 나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입력전압이 220V일 때 삼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최대 전압은 점호각이 0도일 때이고 삼상에서 성간 전압으로 본다. 자, 문제가 삼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것 또한 진짜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정류 회로 나오면 이제 단상 정류 회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삼상이죠? 네, 삼상입니다. 자, 이 정류 회로가 하는 역할이 뭐죠?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 입력 전압이 되겠죠. 입력 전압의 1.35배 전압이 직류 전압, 즉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암기 삼상 정류 회로에서는 직류 전압, 즉 출력 전압이 되는 거예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 220에다가 1.35를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1.35에다가 입력전압 220 곱하면 297V. 암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삼상 전파 정류에서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좌 자속을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압과 전류 등이 일정하다. 자, 직류 전동기에서의 회전수와 계좌 자속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이것만 암기해 주세요. 직류 전동기에서는 회전수와 자속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래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면 반비례 관계니까 자속은 2배로 커져야겠지요. 그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줄이려면 자속은 2배.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의 문제예요. 54번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4급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728rpm 2차 한상의 저항이 0.025입니다.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의 회전수는 이 문제 유도전동기 비례추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가 뭐냐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 회전수를 구하래요. 회전수. 어쨌든 이제 회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1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차 저항을 3배로 증가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 회전수를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슬립 값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이제 연결해서 그 저항 값을 바꾸면 슬립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를 구할 수 있죠. 극수는 4극,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Hz 줬어요. 여기서 동기속도는 1800rpm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S2는 비례추이를 이용하면 여기서 이제 얘 구했으니까 얘 구해야죠. 얘. 그 저항값하고 슬립은 비례합니다. 서로 비례해요. 그래서 요거 3배 하기 전에 저항값 나누기 슬립의 값은 요 3배한 저항값에 변화된 슬립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변화한 저항값은 이 저항값의 3배로 변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대신 2차 저항의 3배 저항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S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S1분의 R2 분의 3R2 이런 식이 되고요. 요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얘는 1분의 3R2가 되겠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R2, 먼 거 곱해서 분자. 요거랑 곱하면 3R2 곱하기 S1 R2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S2는 저항을 3배로 하기 전에 슬립 값의 3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S2 값이 S1의 3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대입을 하는데 S1 값을 모르죠. 우리 S1 값은 요 공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동기속도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럼 1-S1은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S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 넘겨주면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S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마이너스 곱해서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3배 하기 전에 슬립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항을 3배 하고 3배 한 후에 슬립은 첫 번째 슬립에 3배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3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배를 하면 식은 동기속도 1800rpm 좀 전에 구했죠.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는 이때 1728rpm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1728rpm 여기다 적용하면 2차 슬립은 0.12다. 예,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공식에다 적용하면 되죠. 1-슬립 0.12 곱하기 동기속도 1800 하면은 이때의 회전수는 그러니까 이 권선형 전동기의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3배로 증가시키면 그때 회전수는 1584rpm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5번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삼상 델타 결선을 했을 때 1차와 2차의 전압의 각 편의는 이거 암기 180도입니다. 델타 결선했을 때 1차, 2차의 위상차는 180도 암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3번인데 자,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변압기 임피던스죠. 그래서 이 변압기 1차, 2차가 있는데 요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때는 2차를 단락시킵니다. 단락시켜서 여기 1차에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하는데 어떻게 인가하냐? 0V서부터 전압을 슬금슬금 높여가면서 인가를 해줘요. 언제까지?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전격 전류가 딱 흐른다 했을 때 그때 전압을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 임피던스 전압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요 전격 전압에다가 요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 값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압, 임피던스 전압은 이 변압기의 전압 강화와도 같습니다. 암기예요. 그래서 변압기 내부의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와의 곱을 곱해서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임피던스 전압은 이 변압기의 전압 강화와도 같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삼상 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 사용되는 제동법. 자, 삼상 유도 전동기를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역상 제동법이 되겠습니다. 암기입니다. 역상 제동법은 지금 회전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적인 힘을 일으켜서 정지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나머지 제동법은 여기 해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동기 전동기의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동기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 자,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 보면 전압과 동상일 경우 이때는 이제 교차 자작용이 되고요. 진상전류, 지상역류일 경우에는 증자작용. 그 다음에 진상전류, 진상역류일 때는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문제에서 진상전류라고 했죠? 진상전류. 그럼 감자작용.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장치라고요? 동기 전동기예요. 동기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도 나오는데 동기 발전기는 동기 전동기와 반대입니다. 진상전류, 지상역류일 때는 감자작용이고요. 진상전류, 진상역류일 때는 증자작용이에요. 이때는 언제라고요? 동기 발전기. 이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동기 전동기예요.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9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에 한 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예,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이런 문제는 암기. 이런 내용은 게르게스 현상이라는 거. 네, 암기예요, 암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0번 이상, 단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상 서브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답은 온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예, 단상 서브모터의 제어 방식은 전압 제어, 위상 제어, 전압 위상 혼합 제어가 있습니다. 예, 온도 제어는 언급하지 않았죠? 답은 1번 온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암기해야 될 거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거는 내가 내일도 기억하고 모레도 기억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기억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엄청 열심히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확실히 암기하려고 막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셔도 내일 또는 내일 모레 기억 안 나요. 예,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오늘만 답을 찾을 정도로 암기해 주시고요.
암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다 하면 다음에 또 나오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암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문제를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